나스닥 차트를 좀 비교해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고가에서 3운봉째예요. 물론 사이즈 굉장히 미세한 3운봉째인데 지금 국채 1봉을 보시면 3양봉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가 비대칭을 한다는 뜻의 설명은 아니에요. 물론 비대칭의 국면이 있지만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처럼 국채 가격이 저런 현상을 보이면 주가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14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수능이 끝난 이후 보시는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1시간 지연 개장이 됐고요. 현재 개장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다가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저께 조정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무거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7포인트 0.11%가 상승한 43,958포인트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등락을 가져갔고 장중에 반등폭을 좀 키워서 전일의 조정폭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200포인트 이상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 후반부로 가면서 해당 상승분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스닥 주가, S&P 500 주가 모두 다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 유동 속에서 조정을 받고 마감하는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움직였던 변동성들이 다시 변동성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변동성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위치에서 시장의 라인 자체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중립적으로 묶어두면서 향후 흐름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새벽에 막판에 시장이 깨지는 걸 보고서 역시나 현재는 고가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구나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CPI 지표가 좀 있었거든요. 시장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CPI 지표 발표가 났을 때도 일시적으로 시장이 튀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가가 지표도 지표인데 내용을 확인하면서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PPI 지표를 기다리고 있고 신규 실업 수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를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지표들이 CPI, CC 정도가 보통 이제 콤보거든요. 보통 이제 중요도, 영향도 이런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그건 중요한 골자가 아니니까 보통 이 세 가지 지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변동성을 많이 이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때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 누가 봐도 세면대에 물을 받아놨는데 세면대에서 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막혀 있어서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그런 듯한 반등세를 보였고, 그 뒤에 하락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 머리카락이 뚫려서 물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거꾸로 얘기하면
상승이 어렵다, 상승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상승이 어렵고 상승이 안 된다가 아니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 소화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가장 좀 신경 써서 봤던 것은 뭐냐면 CPI 지표를 저는 신경 써서 보진 않았어요. 제가 어제 썼던 글도 있지만 CPI 지표 보통은 중요하다. 보통은 중요한데 아마 스킵될 수가 있다. 현물이 좀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서 뭐를 중요하게 봤냐면 국채를 봤거든요. 자,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적어서 어제 CPI가 발표된 시점에서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드랍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은 조정권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문제는 그 일시적으로 보여준 조정권 이후에 파동이 아예 없었어요. 그 뒤에 파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국채가 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국채 가격의 빈도를 보시면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빈도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이게 주가에 좋을 리가 없어요. 최근에 이게 비교 대상은 조금 덜 될 수 있는데 나스닥 차트를 좀 비교해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고가에서 3분봉째예요. 물론 사이즈 굉장히 미세한 3분봉째인데 지금 국채 1봉을 보시면 3양봉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와 얘가 비대칭을 한다는 뜻의 설명은 아니에요. 물론 비대칭의 국면이 있지만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처럼 국채 가격이 저런 현상을 보이면 주가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해서 압력을 받게 되면 조정 기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할지라도 상승의 탄력을 못 받고 상승의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조정 압력을 받고, 이게 지금 악순환 사이클이 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어젯밤의 주가들은 차분하게 끝이 나긴 했는데 굉장히 좀 무거웠던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계속 좀 고민스러운 것은 주가가 너무 묶여 있어요. 지금 너무나 같은 자리를 정확히 표현하면 계단식 하락을 주면서 주가를 좀 묶어두고 있는데, 이게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정도면 변동성을 한번 크게 이끌어낼 만 했거든요. 추세라는 개념에서. 근데 지금 그러한 변동성 자체도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다기보다 안 하고 있어요. 안 주고 있는 거는 억지로 안 되게 막는 거를 안 주게 하는 거고,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안 해요, 일을. 시장은 돌아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현물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또다시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밤새 벌이더라고요. 새벽녘까지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치열했고요. 엔비디아야 다우 쪽으로 재편입돼서 조정받았자고 하고, 또 빅테크들이 메타, 구글, AMD, TSMC, 일라이릴리, 블루닷컴, 이 정도 섹터가 저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사실 주가가 이 정도로 버팅기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버텼어요. 물론 또 혹자들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끝도 없이 이유를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기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조상 이미 꺾였어야 될 기조에서 너무나 버텼다.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의 시그널 자체가 매물 소화가 시그널이에요. 지금 매물 소화가 시그널이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 뭐 항생도 그렇고 뉴욕 증시를 제외하고 사실은 다 피죽도 못 먹고 있거든요. 뉴욕 증시를 제외하고 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는 어제 장은 뭐 할 말도 아예 없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홀로 조가를 보였던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 버팅기느냐, 그래서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하겠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던 얘기가 저는 뭐 일맥상통하고 전혀 시황관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쉬어야 된다. 이 개념인데 대신 어제 좀 체크를 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기간 조정할 것이냐, 가격 조정할 것이냐 였는데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냐. 이게 총 골자의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기관, 가격 또는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 강어만 먹을 거냐, 우럭만 먹을 거냐, 아니면 강어 플러스 우럭 합산된 걸 먹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패턴을 봐서는 일단 기간 조정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시장이 좀 조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지금 안 하려고 할 것인지, 그럼 안 하게 된다고 하면 분봉을 제가 좀 긴 분봉을 좀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박스가 길어져서. 그렇다면 이 구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허리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래쪽 라인을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에서 지금이 기간율이 긴 편인데, 이반대 구간에서도 가격 조정을 받은 뒤에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가격을 줬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가격 조정을 내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골자인데 그게 지금 쉽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계속해서 랠리를 외치는 방식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전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를 할 거고 지금 코인 자체 제가 코인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코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나스닥 시세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이 코인 시세를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저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루에 여러분 그 1%, 2%가 만만해 보이지만 여러분 은행이자 1%, 2% 차이가 따라서 경기가 달라지죠. 걔네는 뭐 매일 아침에 움직이면 뭐 2%, 3% 움직이니까 이게 말이 좋아 2%, 3%지 여러분 2%, 3%가 네 집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너무 리스키하다 이거죠. 어저께 지수가 0.3% 움직이는데도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 여기서 2%, 지금도 2% 떠있네요.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완전히 가열성이 걸려 있습니다. 완전히 가열성이 걸려 있고 지금 슈팅이 걸려 있는 상태. 근데 이젠 이거와 주가를 비교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은 여러분. 얘와 얘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이미 주가가 고가에서 머문 지가 5일차잖아요. 이 자리에서. 얘 지금 5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가 대비 여기까지가 벌써 올라간 지폭이 10%가 넘는데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들 출근할 때 뭐 제가 DMB 뉴스 통해가지고 보다 보면 가상화폐 이야기들 하고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의 랠리와 현재 랠리의 개념이 좀 달라요. 주가의 랠리는 좀 개념이 다르다. 왜냐하면 저기는 거래소의 개념이 없고 우리는 거래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너무 동화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긴 하다. 근데 이 쉬는 것을 어떻게 잘 쉬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언급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기관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다음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장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유념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지금 트럼프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지금 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특정 정부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장점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측면이 주가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될 것인지는 열어봐야 될 부분이다. 참고로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팬인지 아닌지 관계없고 트럼프의 팬인지 아닌지 관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주가에 대한 측면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해드리는 것이 저 랠리, 이 랠리가 나니까 유튜브 난리가 나요. 저희도 유튜브 지금 테슬라 얘기 들어간 거는 막 엄청나게 보시거든요. 지금 다 사자예요. 와, 가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한 방식으로 보시면 어렵고 결국은 이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갭들은 다 어떻게 됐든 시간이 지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갭 조정들에 대한 호흡 조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모르겠지만 중간치에 대한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열어 두시고 보셔야지 막연하게 무조건 정치를 먹었어. 여기서 자리까지 잡았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그로를 좀 끌려면 아마 굉장히 맛있고 달달한 얘기만 쫙쫙쫙 해대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제 성격상 그런 말을 할지도 못하고 또 제 매매 전략이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매매 전략이 그렇지 않은 걸 제 전략이 그렇지 않은데 남들한테 전혀 정반대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상도덕에도 맞지 않고 그건 인간적으로서도 해서 안 될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동안에 제가 만들었던 수익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은 활용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좀 리듬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장이 수능 때문에 좀 늦게 열렸기 때문에 좀 리듬이 다르긴 한데 아마 오후장 다시 한번 화려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